뉴욕 증시는 인텔과 JP모건 체이스 등 속속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자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5% 가까이 올라 1년 만에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미국 인텔과 JP모건 체이스 등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음에 따라 일제히 급등 마감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2% 내외로 올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상승으로 원유 수요 증가 기대 속에 유가는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1월 인도분 WTI는 1.4% 올라 배럴당 75달러 선을 상회했습니다. 민유성 산업은행장과 프리츠 핸더슨 GM 회장이 GM 대우의 미래 성장을 위해 노력하자는 큰 틀의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유동성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실무 협의로 남겨두면서 힘겨루기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다우지수가 1년 만에 만선을 돌파했습니다. 1.5% 가까이 올라서 1015로 끝났는데요. 인텔과 JP모건 체이스의 3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북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9월 소매 판매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놓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업 실적 호조로 급등 마감해서 다우가 1년 만에 만선을 돌파했어. 굉장히 기록적인 날이네요. 예, 일단 지난주에 이제 기업 실적들이 좋아질 것 같으면 이번 주에 만선을 아마 계속 다진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표들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덕분에 좀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간만에 큰 한번 양봉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네. 차트 보시면서 다우지수 차트 보시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추세로 일단 상승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였죠.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1만선을 좀 다진하면서 전 고점을 가뿐하게 일단 넘기면서 좀 많이 흐름이 좋게 나타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초가부터 좀 많이 좋게 나왔습니다. 시초가부터 시원하게 100포인트 이상 시작하면서 일단 거래량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서도 시초가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오히려 시초가 때보다 빠지거나 그런 게 없이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현재 지금 이제 좋게 나오면서 특히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JP모건 체이스 같은 그런 금융주하고 그 나스닥 그 기술주들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좋게 좀 흐름이 나타나면서 아마도 다우지수가 좀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기업 실적 발표는 계속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나타날 거로 예상되는 거 확인해 볼 때는 아무래도 일단은 만선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매물대가 조금 나타날 수도 있을 건데 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악성 매물이라든 보다는 차익 매물 정도로 아마 실현시키면서 꾸준하게 아마 만선 이상을 좀 더 돌파를 해 나갈 것으로 일단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좀 전에 화면에 잠깐 나갔었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굵직굵직한 기업들, 그러니까 간밤에는 인텔과 JP모건 체이스가 되겠죠. 3분기 아주 호전될 것으로 보여졌던 실적이 정말 좋아서 결국 다우가 만선을 돌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자세하게 실적이 어땠는지 또 9월 소매 지표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예.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기업들 제일 반가웠던 기업들 실적부터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로 일단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4분기에도 매출액이 오히려 애널리스트 전망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아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급등했던 그런 모습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호재 때문에 한 1.7% 정도, 큰 종목이 1.7%면 굉장히 크게 오른 건데 일단 예. 그 지표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1.7% 굉장히 크게 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 때문에 크게 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게 JP모건 체이스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JP모건 체이스는 이제 실적 호재 때문에 한 3.29% 정도 좀 강세를 많이 나타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주였던 내일 발표되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3.1에서 한 4% 정도. 금융주 지수가 한 3%대 이상 크게 상승하면서 일단 좋은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아말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투자 의견 또 상향되면서 굉장히 좀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유가도 한번 반등하면서 이제 유가 관련됐던 셰브론이라든지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좀 상승을 했었고요. 네, 자 일단은 기술업종의 대표주인 인텔의 실적 호전으로 사실상 어제 우리장이 먼저 선 반영을 했었죠. 나스닥 선물이 오르면서 우리장도 큰 폭으로 상승해 1,649포인트로 마쳤었는데 이제 그야말로 인텔의 어제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도 인텔 효과를
크게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실적 발표한 JP모건 체이스 실적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 이제 다우가 만선을 돌파했습니다. 딱 1년 만인데 이제 3분기 사실 어닝 거의 처음이라고 초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후반에 만선 이상으로 계속 상회하는 어떤 그 포인트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에 달렸잖아요. 예. 지금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저기 인텔 효과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칩 메이커 업체들이 아무래도 기술주의 그 선행 지표를 좀 많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후발되는 그 이런 기술주라든지 그런 지표들도 굉장히 좀 이제 좋게 나타날 거라고 많이 예상을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어제 같은 IBM도 내일이면 이제 실적 발표 잡혀 있는데요. IBM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호전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부분 또 기술주 중에서는 구글 있죠. 네. 검색 엔진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면서 구글도 좀 좋은 모습으로 실적이 많이 좀 좋게 나타나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제 시티그룹하고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예.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일단 나왔는데 실제로로 보면 일단 적자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적자가 이게 시장에는 많이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은 이게 오히려 실적 부분에서는 감가상각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오히려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실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크게 지금 이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티그룹도 어제 같은 경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였고요. 예. 고ld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투자 금융 부분에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아마 오늘 실적 발표도 아마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술주 그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계속 이렇게 체크를 좋게 해주기 때문에 아마 1만선 다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1만선 이하로 좀 내려가기도 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좀 아마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업종별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간밤에 발표가 이제 될 예정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뭐 노키아, IBM 등등 은행 업종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은행 업종도 시티그룹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거고 예. 그리고 인텔을 시작으로 해서 기술주도 좋을 텐데 에너지 업종이나 다른 섹터는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기존의 그 상품주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게 나타나고 오히려 그것도 이제 주가에도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에너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 등락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에너지 업종들의 실적에 대해서 일단은 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네. 실제로는 아마 주가 그 실적 발표도 보면 에너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아마 나올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흐름을 볼 때 대신 그 이제 뭐 그 각 해당 기업의 그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큰 폭의 아마 그 반등은 좀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에 많이 이렇게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대신에 그에 대한 파급되는 다른 뭐 그런 계열 주식들이 오히려 더 오를 확률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한다면 다우가 만선은 거뜬하게 회복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또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요. 경제 지표도 좋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9월 소매 판매가 사실상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 종료 때문에 크게 마이너스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그 폭이 좀 적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실제로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좀 이제 그 소매 좋게. 판매가 지금 잘 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지만은 이제 그게 전월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좋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 재고의 그 등락이 좀 많은 자동차를 제외하면 오히려 상승 쪽으로 일단 무게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이게 투심으로 굉장히 크게 좀 반영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소매 판매도 지금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최근에 기업들 실적들을 보면 아마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8월 기업 재고, 뭐 스트림 물가 등의 동향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기업 재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일단 기업 재고 같은 게 재고가 빨리빨리 이렇게 소진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뭐 일부 전문가들은 그게 일시적인 기업 그 재고 효과라고 일단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뭐 나타나봐야 일단 알겠지만 일단 분석상으로는 기업 재고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에 비해서 전주 비해서 굉장히 크게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들의 그 재고 소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회복이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걸로 좀 신호로 좀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달러 약세 때문에 아마 수입 물가가 좀 이렇게 오르면서 아마 그렇게 그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물가 지수 같은 걸로 보면 달러 약세 대비해 가지고 물가가 거의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크게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바대로 경제 지표 쪽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벤트라면 이벤트였는데 더 호재성 재료가 있었습니다.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FOMC 특별하게 뭐 크게 이렇게 이슈화된 건 없을 거예요. 일단 한 2주 전에 그때 나왔을 때랑 그때 좀 비슷하게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위원들이 대부분이 말씀했던 게 일단 예상보다 경제 회복 속도가 좀 이렇게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예. 주택 시장 자체도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걸 재차 확인해가는 그런 아마 과정이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예상보다 경제 회복 속도가 늦어질 경우에는 일단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제로 금리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아마 경기 부양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아마 언급을 많이 한 거 보니까 실제로는 뭐 일단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그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일단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9월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이 없어서 많이 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9월 소매 판매도 사실상 마이너스 1.5%로 그런대로 양호한 또 결과를 좀 서프라이즈하게 내놓았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스케줄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표 쪽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될 지표를 일단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주, 그다음에 필라델피아주 제조업 지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 이제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거 있죠. 주간 실업수당 전국 건수인데요. 일단 제조업 지수하고 그 뉴욕주랑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약간 소폭 감소할 거라고 일단 네, 그렇게 그러네요. 전망되고 있는데요. 뭐 전망되고 있고,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약간 소폭 정도 전망치 이전치보다 전망치가 좀 감소할 거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 대비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하면서 아마 고용 지표는 좀 이제 흐름은 좋게 이어갈 거라고 일단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간밤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어닝 쪽에 더 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간밤에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지표도 9월 소매 판매처럼 좀 서프라이즈하게 좋게 나왔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모두 다 2% 내외로 급등 마감을 했더라고요. 예, 어제 미국발 그 실적 호재가 그 유럽 증시까지 좀 많이 타격을 좀 좋은 쪽으로 타격을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장 마감 후에 인텔이나 그 은행들 같은 경우 미국 주들이 증시가 좀 급등하면서 아무튼 유럽 증시도 좀 많이 이어져 갔는데요. 아마 오늘 실적 발표도 나오면 아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상 최대로 좀 이렇게 좋은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일단 그렇게 좀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그 인텔 효과 때문에 그 컴퓨터 칩 생산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그 테크놀로지 업체들이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많이 이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은행도 프랑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은행주 때문에 좀 이렇게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봐야 되겠죠. 12개월, 그러니까 1년 내 올해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배럴당 얼마인가요? 지금 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한 75.1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 달러화의 14개월치 지금 최대치로 지금 계속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 달러가 약세로 나타나면서 이제 상품 시장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해지 수요로 아마 원유 쪽을 많이 좀 이렇게 매수 쪽으로 많이 나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실적 발표에 인해서 이제 그 경기 및 원유 수요 회복이 계속 이제 크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네. 때문에 원유 수요 쪽으로 좀 많이 가닥을 좀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금값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경신하는 듯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정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외 특허 괴물을 비롯해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권 남용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이런 특허권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요. 네, 그 이전까지 특허료를 요구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사소한 특허로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민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특허권 남용 방지 포럼이 최근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법조계 등의 의견을 모아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확정하고 오늘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특허권 남용의 기준과 유형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기준 등을 명백하게 규정해서 특허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특허권 남용 방지와 관련해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기는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침에서는 공공복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특허권 행사는 남용으로 규정을 하고 특히 특허권자와 상대방의 이익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이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파괴하는 경우 그리고 특허권 행사가 특허제도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등을 남용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 특허권 남용 사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또 이 작은 특허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도 제한이 됩니다. 제품 일부에 대한 특허권을 근거로 제품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하게 되고요. 또 특허를 침해한 경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네. 또 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활용하지 않고 있던 특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실시 금액 이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 특허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특허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특허 침해를 청구하는 경우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지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특허 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이 설정됐다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지침이 마련된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특허권 행사에 따른 국가 경제의 피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요. 그 특허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이 특허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이 된다면 법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입니다. 네. 그 이번 지침이 마련되기까지는 특히 한국 기업들이 그 비실시 특허 회사, 이른바 해외 그 특허 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무역위원회 조사를 청구한 사건은 그 반덤핑 관련 사건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허 관련 사건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는데요.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10건 가운데 9건이 특허 관련 소송이었던 것으로 집계가 될 정도로 이 국내 기업에 대한 고강도 공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특허 소송이 급증하면서 또 특허권 남용 문제도 불거지게 되고 그에 따른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해외 특허 괴물은 특허를 매수한 다음에 처음에는 특허 침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가 제품 판매가 늘어나고 시장이 이미 성숙해지면 제품 전체에 대한 매출 기준으로 막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잠수 특허나 그 기업이 어떤 특허를 침해했는지 명확히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막대한 기술 사용료를 요구하는 과다 청구 전략을 자주 쓰고 있는데요. 그 이번 지침에 포함된 내용들이 이 같은 특허 남용을 모두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허에도 잠수 특허가 있군요. 근데 이런 민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라면 법적 구속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데 궁금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남용을 방지하는 데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 이번 지침은 사실 민간에서 마련된 거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방치돼 있던 그 특허권 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그 정착이 되면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특허 괴물에 맞서 싸우거나 또 특허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기는 하지만 국내 재판에서 이를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그 해외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또 이 기업 간 특허 분쟁이나 계약 과정에서 이 지침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앞으로의 여러
여론 추이에 따라서 법제화에 이를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허법에 반영되기는 힘들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법원이 이제 이 지침을 참고로 외국 기업과의 분쟁에서 판결을 내리고 또 해당 기업이 그 재판 결과를 해외 법원에 제출을 하면 배심원 등이 이를 참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민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구속력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또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보니까 우리 경제가 3분기에 깜짝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데 2%대 후반 얘기가 나와요. 특별하게 그 근거가 뭐였는지요? 예, 그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올 3분기에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2%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건 뭐 시장에서 예측하는 1%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죠. 예. 그 기업들이 지금 재고 조정 차원에서 생산을 늘리고 있는 데다가 현대차의 신차 효과 그리고 탄탄한 수출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지금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그동안 가동률을 줄였던 탓에 현재 재고를 거의 다 소진한 상태인데요. 예. 최근에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재고를 조정하면서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이 3분기 성장 지표가 업계 재고 조정 때문에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깜짝 성장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신차인 YF 소나타 효과도 성장의 견인차로 지금 거론이 되는데요. 이 YF 소나타는 그 출시 한 달 만에 지금 5만 5천 대 가량이 예약 판매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당 3천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이 1,600억을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의외의 성장 견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수출도 지금 9월 중에는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에 그쳐서 8월에 마이너스 20.9%에 비하면 감소폭이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예. 하반기로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던 수출이 의외로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성장 전망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3분기의 성장은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플러스로 돌려놓을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됩니다. 그림 보시면은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은 지난 1분기에 0.1%에서 2분기 2.6%를 기록했는데요. 3분기에도 2%대 중반 이상을 기록하고 4분기에 1% 정도만 성장을 해도 전년 동기 대비로 환산을 하면 연간 소폭의 플러스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이같이 3분기 GDP 성장률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물 경기 후행한다라고 하는 고용 지표에도 모처럼 만에 햇살이 비춘 것 같은데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 보니까 취업자 수가 아주 대폭 증가했더라고요. 네, 그 통계청이 어제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9월 취업자 수는 2,380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1,000명 늘었습니다. 지난달에 비하면은 18만 5천 명이 늘어난 수치고요. 네. 전년 동월비 취업자 수도 지금 8월 이후에 2개월 연속으로 늘어났는데 증가폭은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또 실업도 줄었는데요. 이 실업자 수는 82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비 10만 3천 명 늘었지만 전월비로는 7만 9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실업률도 전월비 0.3%포인트 낮아진 3.4%를 기록했는데요.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각각 3개월째 감소 추세고요. 특히 실업자 수는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고용 사정이 좋아진 데에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힘이 역시 컸는데요. 그 민간 제조업 취업자는 그 9월에도 11만 8천 명이 줄었지만 그 지난달 수출 회복에 힘입어서 그 취업자 감소폭은 작년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인 3%로 떨어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지금 뭐 취업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업자 수도 지금 올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발표 전이긴 하지만 지금 9월 산업 생산 지표도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공장 가동률을 보여주는 산업용 전력 판매가 9월 들어서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산업 생산 호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9월 중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1,334만 8천 메가와트로 전년 동월 대비 8.5% 늘었습니다. 지난 5월에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진 이후에 1%대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급등한 것인데요. 작년 3월 8.6%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전력 판매량은 경기 지표 가운데 대표적인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경기 회복 추세를 지금 가늠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금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채택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부도 조금 몸을 사리면서 서서히 규제를 좀 할 것이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정부는 지금 고강도 시나리오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어제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산업계가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희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의 감축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 4% 감축안을 채택한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그 개발도상국을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지지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4% 감축안이라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중에서도 상당히 강도가 높은 그 3단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예. 2020년까지 그 2005년 대비 4%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산업계와 그 정부 일각에서도 지금 시선이 상당히 곱지가 않은데요. 국익을 놓고 감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전략이나 전술도 없이 국제사회 평판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많고요. 네. 특히 그 유엔 기후변화협상의 대표인 그 환경부 장관이 어떤 높은 수준의 감축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너무 앞서갈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신경립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1년 만에 만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5% 가까이 올라서 1015포인트로 끝이 났는데요. 기술주의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인텔의 3분기 실적, 그리고 은행 업종의 처음으로 또 실적을 발표한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 체이스의 3분기 실적 호재가 투자 심리를 크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표도 좋았는데요. 9월 소매 판매 지표가 당초 예상했던 마이너스 2%보다 양호한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지금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섰는데요. 배럴당 75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